서유럽 혹은 네덜란드 하면 워라벨이 굉장히 훌륭한 사회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야근도 있고요. 위계 질서도 분명히 있죠. 아마 그런 면에서 한국과 네덜란드는 참 닮은 꼴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밖으로 얼마만큼 드러나는가, 그 조직 혹은 그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구속하는가. 이 사회가 분명히 그런 것들을 흡사하게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개개인의 의사표현,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 것에 큰 방해가 되진 않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런 위계 혹은 시스템, 질서들이 숨겨져 있길 바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과는 달라요. 여기서도 이메일 보낼 때 CC, BCC 잘못 쓰면 서로 욕하고 그러거든요. 비즈니스 관련 커뮤니케이션의 정수는 CC와 BCC를 어떻게 쓰는가이다.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최환희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 있는 폰티스 대학에서 선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석사 과정 중이었는데요. 네덜란드에 있는 연구 그룹에서 쓴 논문들을 정말 많이 읽게 됐었어요. 박사 과정을 한다면 그 그룹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해서 유학생으로 오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살게 될지 몰랐는데 10년째 살고 있고요. 전 그냥 학생이었어요.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바로 네덜란드에 있는 박사 과정으로 온 전공이 신학이었는데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교육부서를 책임지고 일을 해야 할 기회가 있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조금 맡았었고요. 그때 경험들이 너무 좋아서 설교자나 신학자가 되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석사 과정부터는 전공을 교육공학으로 바꿔서 교육학, 교육심리학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었고요. 폰티스 대학은 여러 도시의 캠퍼스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아인트호벤 캠퍼스고요.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소속입니다. 어너스 프로그램이라는 따로 디자인된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고요. 리서치 관련 과목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학생들의 스타트업 프로젝트 수업을 맡고 있기도 하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걸 주저한다거나 다른 사람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죠. 그런 걸 들은 사람들도 학생들의 나이가 어리거나 경력이 충분치 않다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예를 들면 인턴십이 되겠죠. 1학년 혹은 2학년을 마치고 인턴십을 나가게 되거든요. 인턴십을 갔다가 돌아오는 학생들을 만나면 굉장히 어색해요. 정말 성숙한 사회인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가? 개인의 역량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적어도 자기 스스로를 일하는 순간에는 학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전환 자체가 빠른 게 유럽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의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연구 중심 대학과 교육 중심 대학의 차이가 선명하다는. 연구대학들은 연구에 대한 실무를 주로 다루고요. 가르침이라는 것이 훌륭한 연구를 할 때 생기는 좋은 부산물 같은 걸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는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하는가. 결국 그 영역에서의 실무는 자기의 연구의 결과물을 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물을 저널에 출판함으로 인해서 학문 세계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와 반면에 교육 중심 대학들은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일하게 될 현장에서 직접 다루게 될 실무의 지식들을 다루고 있죠. 교육 자체가 잘 준비되고 잘 디자인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면서 느끼는 건 제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의 결과물들을 만들어서 저널에 투고하거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잘 없어요. 그 대신 내가 오늘 수업을 맡을 때 이 수업을 어떻게 잘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요.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무이고 필요한 지식이라서 자기의 이력서를 어떻게 쓰고 인터뷰를 어떻게 하고 잡 헌팅을 어떻게 하고 좋은 잡과 좋지 않은 잡을 어떻게 구분하고 연봉 협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1학년 1학기쯤부터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준비들을 꽤 일찍부터 잘 해나간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학생들이 왔을 때 다시 뭔가를 훈련시켜야 되는 신입이구나 이런 개념이 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건 학부 안에 여러 학과들이 있는데 여러 학과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탄력적인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출발된 게 탤런트 아카데미라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게 됩니다.
타 전공 학생들이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워크샵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정도. 어너스 프로그램은 하나의 정규 3년짜리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게 된 거죠. 학부 학생들이 1학년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이 어너스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선발된 학생들이 향후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프로그램 안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부르거든요. 학생들이 여기에 오면 필요한 개인의 역량들을 개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은 1년에 2개에서 3개 정도의 Personal Development Goal을 설정합니다. 그 골은 어떤 학생들에게는 요리를 잘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리더십 스킬을 향상시키는 게 될 수도 있고요. 학생들은 하나의 그룹에 소속이 됩니다. 그 그룹을 담당하는 코치가 있고요. 코치는 학생들과 함께 그룹 세션을 학생과 1대1 코칭 세션을 가지게 됩니다. 펄스라고 하는데요. 펀티스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 많이 알려져 있는 건 마이너 프로그램이고요. 학부 2학년 혹은 학부 1학년을 마친 교환학생을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한 학기짜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펄스드가 제공하는 석사과정도 있고요. 펄스드가 처음에 시작된 건 어떻게 하면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을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일종의 실험처럼 시작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펄스드에 들어오게 되면 펄스드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건물에서 펄스드의 문화를 누리면서 전에 없던 방식의 교육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배웠으면 그것들을 실제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만들어 보게 하는 교육이라든지 디자인의 중요성을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 외에도 모든 영역의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디자인 베이스드 러닝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접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인기도 많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아직도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있어요. 펄스드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대학 과정들은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압력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 대학의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고 계속 고민을 하고 새로운 실험도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많은 선생들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서 이 학생들이 사회의 제대로 된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본질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하고 노력한다는 점은 좀 감동적인. 두 번째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영어를 잘 하고요. 그러나 여기가 영어권 국가는 또 아니기 때문에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쓰면서 살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소통만 가능해도 충분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물론 네덜란드어를 쓰기 때문에 그 언어를 잘 알지 못하면 이 사회에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는 면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유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하면서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도 충분히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지 않을까. 저도 사실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함에도 학생들에게 종종 물어보거든요. 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하니? 나도 이해한다. 가끔 긴장될 때는 영어권 국가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이 제 강의실에 앉아있을 때 조금 긴장이 될 뿐이지, 여기에서 영어는 정말 탁월하게 잘해야 되는 언어라기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일하기 위한 언어이고 그것이 가능한 언어인 거죠, 네덜란드에서. 저도 이렇게 오래 살게 될 줄 모르고 여기 와서 제대로 된 첫 직장도 여기서 가지게 되고 아이도 여기에서 낳아서 첫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여기서 집도 샀고, 한국과 여기에서의 삶을 정확하게 비교하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렴풋 느끼고 있는 부분들은 안정감 혹은 행복, 한국에 돌아갔을 때 그대로 보장이 될 것인가의 질문을 해보면 저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오래 살게 되고 지금도 살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돌아가야 할 이유를 잘 못 찾고 있어서예요. 네덜란드 하면 치즈, 튤립, 풍차가 제일 유명하고 그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유학생으로 오실 수도 있을 텐데 한 번쯤 살면서 경험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나라고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어떤 기회이든지 간에 여기서 한번 살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